수급 파이터! 네, 외국인과 기관을 아주 때려주겠다. 네. 오늘 저희가 수급 파이터 강성호 아나운서를 대신해서 제가 지금 풀로 뛰고 있습니다. 이 자식. 네.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의 선택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같이 따라갈 만한 종목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네. 오늘 시장에서 수급 동향을 보시면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5천억 원 넘게 매도하고 있고 코스닥에서도 매도. 근데 좀 눈에 띄는 게 사실 코스닥 매도 외국인 그렇게 많이 하는 건 아닌데 그렇죠. 이거에 3%, 2% 밀린다? 그만큼 우리 시장이 되게 취약하다라는 거잖아요. 일단 뭐 전체적으로 거래량이 없죠. 네. 그러면 거래량이 없다라는 것은 종목별로 호가의 물량이 비어 있다라고 좀 표현을 하고 싶고, 호가의 물량이 비어 있다라는 것은 조그마한 매도 물량이 나오면 그 종목의 조정이 조금 깊게 나오는 네, 그러한 현상. 그리고 이제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이 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신용 반대 매매. 네. 그러한 물량들이 지금 현재 시장에 뭐 존재하다 보니까 피지컬적으로, 체력적으로 굉장히 좋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오후에 코스닥 시장에서 좀 기관 매수가 들어오면서 지수 낙폭을 좀 방어하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도 나스닥처럼 한번 막판에 그렇죠. 뒤엎는 모습 보여줘야죠.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파이팅 1라운드 외국인과 기관의 싸움 무엇이 어떤 종목으로 출전을 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외국인 투자자들의 선택 오늘 비덴트였고요. 기관 투자자들의 선택은 유니셈이었습니다. 네, 일단 뭐 두 종목 모두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이 고민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 비덴트, 가상화폐를 지금 대표하는 종목, 또 가상화폐 같은 경우에도 이 지수와 마찬가지로 지금 조정의 폭이 굉장히 깊었던 상황. 대신에 이제 유니셈 같은 경우에는 이 반도체 시장에서 과연 이 성장주들이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유니셈 비롯한 반도체 소부장 여기서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나에 대한 고민을 하실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서 이제 비덴트 그리고 이제 유니셈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덴트와 유니셈이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지금 들어오는 타이밍을 몰라가지고 옆에서 멀찌감치 보고 있었는데 비덴트도 많이 빠졌고요. 그쵸. 유니셈의 경우에는 사실 업황 자체가 기대 업황이었는데 성장주들, IT주들이 밀리면서 같이 빠진 상황이거든요. 과연 1라운드에서 외국인과 기관 둘 중에 우리 김태성 팀장님은 어느 쪽에 손을 들어주실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잽! 유니셈이었습니다. 유니셈을 선택하기도 했고요. 네. 기간에 지금 이 매수세가 어느 때보다도 지금 필요한 우리 시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기간이 우리나라 이제 시장에서 이제 가장 주도적인 수급의 역할을 해줘야 되는 현재 상황에서 굉장히 소극적으로 나오고 있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분들에게 좀 간곡한 부탁을 좀 드리고자 유니셈을 한번 같이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반도체 IT. 결국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 테이퍼링에 대한 경계감, 그리고 양적 긴축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글로벌 시장의 성장주들이 많이 조정을 받았어요. 성장주 하면 가장 이제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뭐 애플을 비롯한 빵주일 수 있죠. 이제 그것을 우리나라 시장으로 가져오게 되면 삼성전자 또 SK하이닉스를 비롯한 반도체 IT, 또 이제 그것을 세분화한다면 반도체 소부장, 유니셈과 같은 기업들인데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저는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신에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 이 두 가지로 좀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비메모리 반도체 기업이 앞으로 더 좋은 실적에 대한 성장세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유니셈을 좀 관심 있게 보자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반도체 관련 기업들 여전히 실적 고평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유니셈은 이 메모리 반도체에도 들어가고 비메모리 반도체에 들어가는 스크러버라든지 칠러라는 제품을 좀 생산을 하는데 스크러버는 뭐냐면요. 공정 중에 나오는 유해가스를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 걸 스크러버라고 하고요. 이 칠러라고 하는 것은 이 공정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를 시켜주면서 수율을 굉장히 높여주는 것을 이제 칠러라고 하는데 그 제품들이 비메모리와 메모리 모두 다 들어가는 상황.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 충분히 높여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ESG 활동이라고 이제 제가 써놨는데 모든 기업들이 ESG 활동, 즉 친환경적인 공정에 대한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스크러버라든지 이제 칠러와 같은 공정들이 다소 예전보다는 더 많은 개별 공정에서 지금 적용이 되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좋은 실적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면서 유니셈 현재 위치에서 우리가 한번 관심 있게 가져보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니셈 그럼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도 세워보겠습니다. 2022년 실적 기대감이 유효하다.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은 실적밖에 믿을
게 없다. 실적 나와도 안 가는데 그렇죠. 그나마 나오는 종목이라도 골라서 안정적으로 투자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거든요. 일단 종목의 주가의 차트, 그러니까 밀리지 않았다라는 것에 저는 일단 좋은 점수를 주고 싶어요. 코스피 코스닥, 심지어 글로벌 지수가 주간 단위로 보면 굉장히 큰 폭을 나타내면서 조정을 받았는데 유니센 같은 경우에는 그다지 지수의 조정이 언제 있었냐는 듯한 흐름을 보이면서 지금 견고하게 잘 버텨줬기 때문에 오히려 지수가 반등을 해준다? 그럼 이 종목군들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한번 드려보면서 유니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종가에 저는 베팅을 하시는 것도 가장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게 된다면 전 고점을 넘어선 17,000원까지의 목표가를 한번 제시드려 보도록 하겠고요. 대신에 손절가는 좀 타이트하게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손절가는 최근에 큰 박스권을 한번 그려보면 하단 가격이 이제 11,000원이거든요. 11,000원이 이탈하게 되면 저는 그때는 우선은 손절을 하시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시장에서 하락은 했지만 많이 밀리지 않은 것도 좋은 점수를 주셨습니다. 목표 주가 17,000원, 손절가 11,000원으로 유니셈이 1라운드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는 기관과 외국인 어느 쪽에 손을 들어줄까요? 일단 선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외국인 투자자들은 오늘 LG U+를 샀고요. 기관 투자자들은 오모 네이버를 샀습니다. 참 신기한데 그렇죠. 각각의 특징은 어떻게 보면 정말 정반대인 게 안정성, 그렇죠. 성장성. 그렇죠. 그다음 뭐 안정성이냐 성장성이냐 지금 앵커님이 굉장히 잘 포인트를 짚어주신 것 같고 네. 그런데 이제 현재 위치에서 공격적으로 투자를 할 것이냐 아니면 지수의 변동성을 대비해서 안정적인 이 종목군 섹터를 좀 고려를 할 것이냐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고민을 하실 것 같고 기관과 외국인도 지금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좀 엇갈리는 평가를 받는 상황인데 저는 이 두 종목군을 오늘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정의 대표주자 통신 그리고 경기 방어 역할을 할 수 있는 LG U+냐? 아니다. 많이 빠졌다. 이제는 성장성으로 다시 재기회될 때가 됐다. 네이버냐? 한번 승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라운드의 승자는요? 네이버였습니다. 그렇죠. 공격적인 좀 포트폴리오를 네, 수급파이터답게 좀 네.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저희가 연초지 않습니까? 연말이었다면 아마 두 종목 중에 LG U+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드렸을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배당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제 지수 변동성에 따른 안정적인 부분을 좀 고려해서 LG U+를 좀 말씀드렸을 것 같은데 지금은 연초죠. 뭐 물론 연초부터 기대했던 1월 효과는 없었지만 그리고 더욱이 조정이 강하게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또 변동성을 크게 줄 수 있는 저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 LG U+ 대비해서 네이버가 조금은 더 수익률 게임에서 더 유리한 지금 위치에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문제없는 본업의 성장성이죠. 결국에 이제 스마트 스토어의 이제 일본 런칭이라든지 또 웹툰 시장의 확대 그리고 NFT에 대한 발빠른 이 시장 형성.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전혀 지금 문제없는 본업. 대신에 이제 제재안에 대한 좀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까 네이버라든지 카카오가 최근까지 조정의 폭이 굉장히 깊고 또 이제 지수의 영향도 많이 지금 받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가격적으로 굉장히 지금 낮은 위치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역발상적인 측면을 생각을 해보면 가격적인 메리트가 굉장히 크게 지금 발생한 구간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성장성 그리고 이제 중장기적으로도 좋은 성장 모멘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LG U+도 굉장히 좋은 기업입니다만은 저는 네이버야말로 현재 위치에서 한번 우리가 적극적으로 공략을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높게 가져갈 수 있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이버였습니다. 문제없는 본업의 성장성 그리고 지금 네이버랑 카카오도 열심히 머리를 굴리고 그렇죠. 있을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망가질 수는 없다. 맞아요. 무언가를 내놓아야 될 텐데 과연 그게 무엇일까? 또 투자자분들이 기대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차트 보시면 아니 카카오도 너무 심각한데 네이버도 지금 많이 무너졌어요. 이 차트 흐름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 저는 유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급락이 나오면 차라리 손절을 하건 아니면 다른 전략을 이제 찾든 이제 많은 이제 경우의 수를 좀 받을 수 있는데 네이버처럼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는 듯하다 내려가고 올라가는 듯하다 내려가고 올라가는 듯하다가 확 내려와 버리면
대응을 할 방법이 없는 지금 현상이 많이 이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유형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고민이 되실 것 같고 또 없으신 분들은 현재 위치에서 굉장히 저는 매수할 수 있는 매력적인 타이밍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좀 기다렸다가 한번 매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32,000원에서 3만 원 사이에서 분할로 매수를 하셔가지고요. 어차피 이제 떨어지는 칼날을 잡는 것이기 때문에 종가에 모두 매수를 할 필요는 없다라는 이야기 드려보면서 매수 밴드를 좀 정해드리도록 하겠고 여기서 올라가게 된다면 저는 목표가는 짧게 36만 원을 한번 제시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내려오게 된다면 손절가는 30만 원을 제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이버였습니다. 종가로 매수를 해보겠고요. 목표 주가는 36만 원, 손절 가격은 30만 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두 가지까지. 네. 오늘은 또 기관 투자자들이 다 그렇죠.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번에 김태성 파이터의 픽은 무엇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오늘의 선택을 받은 종목은요. 바로 기아입니다. 기아. 아, 죄송해요. 이게 원피스 때문에 느끼기 잘 안 되는데 성우 이 자식! 네. 기아를 한번 선택해 볼게요. 네, 일단 뭐 현대차 실적이 나왔는데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네. 더욱이 이제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저는 분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뭐 내연기관에서 친환경차, 특히 친환경차 안에서 전기차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고 아무래도 이제 올해가 본격적인 전기차 시장이 시작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만큼 굉장히 많은 완성차 업체들이 이 친환경차에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 더욱이 이제 현대차라든지 기아도 지금 발빠르게 친환경차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해서 높이 심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기아 충분히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현재 내연기관 자동차의 판매 대수를 놓고 보게 되면 반도체, 그러니까 자동차 관련한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관련 반도체 이 수급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많이 거론이 됐었어요. 작년 3분기에도 그렇고 4분기에도 그렇고 자동차 섹터의 주가가 올라갈 때마다 자꾸 브레이킹이 걸었던 건 반도체 수급에 대한 이슈였긴 했습니다만 결국 이제 눈에 보이는 지표 실적이죠. 실적으로 판매 대수가 굉장히 크게 증가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저는 오늘 제가 기아를 말씀드립니다만은 뭐 현대차와 기아는 저는 같은 이제 그룹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위치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공략을 해봐도 괜찮은 섹터와 괜찮은 기업이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마침 오늘 현대차의 실적이 나와서 그렇죠. 저희가 마감에 산다에서 현대차에 대한 실적 리뷰 OX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성 팀장님의 픽은 기아였고요. 뭐 같은 맥락 안에서 그렇죠. 현대차도 있을 텐데 종가 베팅 해볼까요? 일단은 떨어지고 있어요. 네. 네, 떨어지고 있어서 조금 부담스럽긴 합니다만은 지금 안 사면 언제 살까에 대한 저는 생각이 있습니다. 기아, 현대차 마찬가지죠. 네. 지금 안 사면 과연 언제 살까에 대한 고민을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이 저는 하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한 1시간 전의 모습은 이게 꽉 찬 장대 음봉이었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말씀을 안 드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방송에 들어오기 전에 현대차에서 실적이 나오면서 꼬리가 달렸다라는 표현을 하죠. 이제 꼬리가 좀 달리면서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훨씬 더 메리트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 가격에서 매수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뭐 분할 매수하는 게 가장 좋다 생각이 들어요. 현재 가격에서 76,000원인데 76,000원에서 74,000원 그 밴드 안에서 매수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다 생각이 들고 여기서 올라오게 된다면 85,000원까지의 한번 상승 그러니까 최근 지수가 밀리기 전까지의 가격까지는 회복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대신에 이제 7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요 나중에 다시 매수할 때 하더라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의 매도를 하신 다음에 하시는 것이 가장 좋지 않나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76,000원 이하에서 분할 매수. 지금 아니면 또 언제 그렇죠. 이 종목을 매수해 보겠습니까? 분할 매수해 주시고요. 목표 주가 85,000원. 하지만 네. 7만 원까지 내주면 다음 기회를 노리자. 맞습니다. 여러분 떠나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아까지 함께 해봤고요. 어때요? 강성호 아나운서보다 제가 더 파이팅 넘치지 않습니까? 훨씬 더 좋은데 이게 강성호 아나운서가 네. 보면 좀 기분 나쁘실 수 있는데 성호 이러다 푹 너무 쉬겠어. 좋았습니다. 네. 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